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제2의 월급. 상상만 해도 정말 즐겁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특히 연 26%라는 사실 거의 믿기 힘든 분배율을 내세우는 국내 인기 커버드 콜 ETF 상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놀라운 숫자가 진짜 황금알인지 아니면 투자자를 현혹하는 독이 된 사과인지 그 정체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보내주신 자료가 이 이소부화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말 잘 풀어냈더라고요. 단순히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특징과 위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어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죠. 이 거위가 정말 지속 가능한 황금알을 낳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제사를 깎아먹으면서 알을 만들어내는 건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사람들 눈을 확 사로잡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SOL 팔란티어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 연분배율 26.24%.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한 숫자인가요? 그 외에도 리스트에 있는 상품 대부분이 15%를 훌쩍 넘더라고요. 정말 자료 표현처럼 황금알의 시대가 온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그 숫자를 보면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어떻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뭐랄까 말도 안 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료에서는 이 원리를 기초자산 매수 더하기 콜옵션 매도라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커버드 콜의 핵심 원리잖아요. 이걸 자료에 나온 황금알을 낳는 거의 비유로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직관적인 비유예요. 우선 내가 거위, 그러니까 기초자산, 예를 들면 S&P 500 지수 ETF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거위는 언젠가 하늘 높이 날아오를 잠재력이 있겠죠.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요. 자료에서는 이걸 날개라고 표현했어요. 커버드 콜 전략은 바로 이 날개, 즉 미래의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를 경우 얻게 될 큰 수익을 얻을 권리, 이걸 다른 사람에게 미리 파는 거예요. 아, 미래의 대박 가능성을 현재 현금이랑 맞바꾸는 거군요. 정확해요. 날개를 파는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현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높은 분배금의 원천이에요. 정리하자면 주가가 폭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큰 차익은 포기하는 대신에 주가가 적당히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심지어 약간 떨어지더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미래의 큰 수익을 포기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트레이드 오프네요. 자료에서도 날개 잃은 거위의 슬픔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상승장에서 다른 일반 ETF들은 훨훨 날아가는데 커버드콜 ETF만 유리천장에 막혀서 수익이 제한되는 그래프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자산을 불리는 게 목표인 사람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가장 널리 알려진 단점이죠. 하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위험이 숨어 있어요. 자료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를 경고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커버드 콜의 높은 분배금을 보면서 이걸 일종의 안전장치나 방패라고 오해하거든요.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의아했어요.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9.82% 하락할 때 관련 커버드콜 ETF는 6.97% 하락했더라고요. 물론 옵션 프리미엄 수익 덕분에 한 3%포인트 가까이 덜 빠진 건 사실이지만 이걸 과연 방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좌가 박살난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덜 잃었다는 위험보다는 결국 크게 잃었다는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요. 이 정도를 방어력이라고 내세우는 건 좀 과장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커버드 콜은 하락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추락할 때 약간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정도에 불과해요. 시장이 무너지면 거위도 함께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치명적인 함정이 나타나요.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굶주린 거위의 함정, 즉 원금 잠식의 문제예요. 굶주린 거위의 함정이라니 비유가 정말 무서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분배율, 즉 일드가 연 15%로 아무리 높아도 거위 자체의 몸집, 그러니까 주가, NAV가 20% 하락하면 총수익, 토탈 리턴은 마이너스 5%가 되는 상황을 말해요.
자료의 그림처럼 굶주린 거위가 자기 살을 깎아서 황금알을 낳고 있는 셈이죠. 거위는 점점 말라가는데 농부는 매달 들어오는 황금알만 보고 상황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와, 자기 살을 깎아 알을 낳는다는 비유는 정말 소름이 돋네요. 제 계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하니까 끔찍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내 거위가 굶주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물론 있죠. 증권사 앱에서 보이는 분배율이나 수익률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해당 ETF의 총 수익률, 토탈 리턴 차트를 확인해야 해요.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때의 총 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 총수익률 그래프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면 그건 거위가 굶주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투자자는 매달 15%에 해당하는 돈이 통장에 찍히니까 나는 돈을 벌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계좌의 총액, 즉 거위의 몸무게는 줄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건 마치 월급으로 명품은 사지만 정작 집은 월세로 살면서 보증금이 닦여 나가는 것과 비슷한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위험한 착시 효과네요. 그럼 이 전략은 그냥 피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위험을 알고 나니 그 높던 수익률이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또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금융상품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상품의 본질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커버드콜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자료의 세금의 방패 파트를 보면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저도 이 부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내 주식형, 예를 들어 KODX 200 기반 커버드콜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얻는 수익이 비과세라고요? 그럼 분배금의 상당 부분이 세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세금이 0에 가까워서 실질 수익률이 눈에 보이는 숫자와 거의 같아요. 절세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반면에 타이거 미국 테크처럼 해외 주식형은 분배금 전체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를 떼어가요. 100만 원을 받아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건 84만 6천 원인 셈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해외 주식형 커버드콜에 투자할 때는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해요. 세금 하나만으로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투자 성향에 따른 선택지도 제시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토끼와 거북이 비유요. 공격형인 토끼 전략은 변동성이 큰 빅테크 같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연 15% 이상의 초고배당을 노리는 거고, 안정형인 거북이 전략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SCHD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연 10% 내외의 분배율을 추구하면서 방어력에 더 집중하는 거고요. 혹시 토끼 타입이신가요? 거북이 타입이신가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제 개인적인 성향은 거북에 가깝지만 토끼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에 몇 년째 5% 박스권에 갇혀서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는 거북이의 안정성보다는 토끼의 높은 변동성을 활용한 프리미엄 창출 능력이 훨씬 매력적일 수 있죠. 반대로 이제 막 은퇴해서 원금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60대 투자자에게 토끼 전략을 섣불리 추천하기는 어렵겠죠. 결국 이 비유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내 돈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나는 공격적이야, 나는 안정적이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내 자금의 목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훨씬 입체적으로 들리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원리, 장점,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까지 다 살펴봤네요.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남아요. 이 상품을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양쪽의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인 이소보아의 교훈, 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장점, 즉 빛의 측면을 보면 역시 가장 큰 건 횡보장에서의 추가 수익 창출 능력이에요.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지루한 장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죠. 그리고 은퇴자의 생활비처럼 매달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점.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국내형 상품의 강력한 절세 효과를 꼽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단점, 즉 그림자는요? 역시 대세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되는
상승 제한이 가장 뼈아플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원금 손실이 나면 회복이 더디다는 점. 아까 말한 거위가 말라버리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해외형 상품에 만만치 않은 세금 부담.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네. 이 장단점을 한눈에 보고 나면 이 상품의 본질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자산 성장, 그로스보다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목적으로 활용하라. 아,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주네요. 자산을 불리고 싶으면 다른 걸 싸고 매달 월급 같은 돈이 필요할 때 이 도구를 쓰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조언을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로 보여주는 게 마지막에 현명한 농부의 포트폴리오 제안이에요. 저울 그램이 나오잖아요. 한쪽에는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있는 거위를, 다른 쪽에는 황금알을 올려놓고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죠. 네, 구체적인 배분 전략도 제시하고 있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성장 자산에 투자해서 거위 자체를 키우고 나머지 40%는 국내 상장 커버드콜 같은 현금 자산에 투자해서 따박따박 황금알을 얻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예요. 진정한 부는 건강한 거위, 성장과 황금알, 현금의 균형에서 온다. 황금알 욕심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말라는 거죠. 거위가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꾸준히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커버드콜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역할을 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도구인 셈이죠. 오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연 26%라는 놀라운 수익률의 이면에는 상승 제한이라는 아쉬움과 원금 잠식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네요.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은 커버드콜 ETF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아주 특정한 목적에 맞춰진 도구라는 점이에요. 이 도구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비중으로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곤란하겠죠.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더 많은 황금알을 얻겠다는 욕심에 정작 당신의 소중한 거위를 굶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산 성장과 현금 흐름, 그 건강한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좋아요. 흥미로웠어요. 토끼와 거북이 비유요. 공격형인 토끼 전략은 변동성이 큰 빅테크 같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연 15% 이상의 초고배당을 노리는 거고, 안정형인 거북이 전략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SCHD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연 10% 내외의 분배율을 추구하면서 방어력에 더 집중하는 거고요. 혹시 토끼 타입이신가요? 거북이 타입이신가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제 개인적인 성향은 거북에 가깝지만 토끼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에 몇 년째 5% 박스권에 갇혀서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는 거북이의 안정성보다는 토끼의 높은 변동성을 활용한 프리미엄 창출 능력이 훨씬 매력적일 수 있죠. 반대로 이제 막 은퇴해서 원금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60대 투자자에게 토끼 전략을 섣불리 추천하기는 어렵겠죠. 결국 이 비유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내 돈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나는 공격적이야, 나는 안정적이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내 자금의 목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훨씬 입체력으로 들리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원리, 장점,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까지 다 살펴봤네요.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남아요. 이 상품을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양쪽의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인 이소보아의 교훈, 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장점, 즉 빛의 측면을 보면 역시 가장 큰 건 횡보장에서의 추가 수익 창출 능력이에요.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지루한 장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죠. 그리고 은퇴자의 생활비처럼 매달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점.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국내형 상품의 강력한 절세 효과를 꼽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단점, 즉 그림자는요? 역시 대세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되는 상승 제한이 가장 뼈아플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원금 손실이 나면 회복이 더디다는 점. 아까 말한 거위가 말라버리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해외형 상품에 만만치 않은 세금 부담.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네. 이 장단점을 한눈에 보고 나면 이 상품의 본질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자산 성장, 그로스보다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목적으로 활용하라. 아,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주네요. 자산을 불리고 싶으면 다른 걸 싸고 매달 월급 같은 돈이 필요할 때 이 도구를 쓰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조언을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로 보여주는 게 마지막에 현명한 농부의 포트폴리오 제안이에요. 저울 그램이 나오잖아요. 한쪽에는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있는 거위를, 다른 쪽에는 황금알을 올려놓고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죠. 네, 구체적인 배분 전략도 제시하고 있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성장 자산에 투자해서 거위 자체를 키우고 나머지 40%는 국내 상장 커버드콜 같은 현금 자산에 투자해서 따박따박 황금알을 얻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예요. 진정한 부는 건강한 거위, 성장과 황금알, 현금의 균형에서 온다. 황금알 욕심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말라는 거죠. 거위가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꾸준히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커버드콜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역할을 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도구인 셈이죠. 오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연 26%라는 놀라운 수익률의 이면에는 상승 제한이라는 아쉬움과 원금 잠식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네요.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은 커버드콜 ETF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아주 특정한 목적에 맞춰진 도구라는 점이에요. 이 도구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비중으로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곤란하겠죠.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더 많은 황금알을 얻겠다는 욕심에 정작 당신의 소중한 거위를 굶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산 성장과 현금 흐름, 그 건강한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좋아요.